우리 저 국가대표 시절에 정말 연습 많이 하고 이 숏게임 우리 평소에 뭐 2, 30m 이 정도 거리는 뭐 평소에 연습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압박감 속에서도 할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어떤 연습을 내가 많이 했고 국가대표 시절에 내가 주로 중안점을 열심히 했던 것들 좀 아이들한테 좀 갖게 해주세요. 저는 그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은 그냥 놓여진 상황에서 네, 뭔가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고 네. 우리가 샷도 그냥 연습하잖아요. 목표의식 없이.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게 목표의식 없이 뭐 기본적인 샷만 하다 보니까 막상 긴장됐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쳐야지 이거를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지? 그 확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연습할 때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습할 것이냐, 이거를 띄울 건지 굴릴 건지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확실하게 결정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아마추어 때도 그렇고 주니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거든요. 그냥 이거를 띄우려고 하지도 않고 굴리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감각적으로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감각적으로만 치다 보면 내가 이 어프로치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 자체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연습을 항상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어프로치 상황에 있으면은 저는 항상 한 자리에서 띄우고 굴리고를 같이 연습해요. 같은 자리에서. 네, 한 자리에서. 근데 뭐 퍼터도 똑같이 연습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공을 몇 개 깔아놓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계속 공을 약간 띄워서 연습하거나 혹은 지금 이게 56도인데 이걸로도 한번 굴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범프 앨런으로 친다고 하면은 더 엣지에 떨어뜨리면서 좀 이렇게 낮게 굴려서 치거나 그래서 두 가지의 상황을 한 자리에서 연습하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게 되면은 그냥 감각적인 연습은 당연한 거고 효율적인 연습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그냥 연습하다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이 공을 띄우고 싶으면 공을 치고 나서의 이 헤드 페이스 마무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 끝에 어떻게 끝내겠다, 피니시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 맞아요. 정해놓고 치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프로님 제자분들은 공을 치고 나서 마무리 동작을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 네, 저는 프로님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띄우거나 굴리거나를 할 때 항상 프로님 강조하시는 게 마무리 동작이셨어가지고 오, 네. 잘하고 평소에도 있는데요? 그렇게 연습하고 있어? 네. 너도 그래나? 네, 저는 약간 태경이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 네. 혜원이는? 형이도 다 그렇게 한대.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든 또 평소에 아주 그 나이가 좋았을 때하고 나이가 나빴을 때의 어떤 그런 구별해서 어떤 생각으로 치는지 이제 그런 거 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은 트러블 상황에서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가 더 궁금하긴 해요. 먼저 다가와서 이런 샷은 어떻게 치는 게 좋은지 고민인 부분을 얘기해주면 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 거 저는 핀이랑 그린 투입 사이에 거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게 근데 뭐 어떤 게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약간 어디를 맞춰가지고 아, 좀 이게 쳐야 될지? 네. 되게 잘 떨어졌는데 사실은 프로님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캐리 거리를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내가 탄도를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페이스 컨트롤도 하게 되면은 탄도에 대해서 생각이 분명히 할 텐데 이 감각적으로 탄도 조절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프로님 이렇게 보면은 웨지가 각도가 56도인 만큼 누워있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위치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이 날아가는 그 발사각을 그려요. 발사각.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 일단 치기 전에 좀 낮게 칠 거냐 뛸 거냐는 무조건 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미스가 나오는 거지? 제 눈엔 잘하고 있긴 하거든. 잘하지. 네. 근데 이제 긴장이 될 때 어.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지. 아, 혹시- 긴장이 될 때? 혹시 프로님은 좀 더 뭔가 특별한 방법이나 긴장이 될 때 또는 이렇게 봐봐요. 이런 식으로 약간 타이트한 나이대와 또는 이렇게 약간 쿠션이 있을 때 물론 이때 이제 내가 탄도를 낮게 칠 거냐 높게 칠 거냐 이렇게 할 때에 이때 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러프가 이렇게 깊게 들어갔을 때 이런 맞아요. 상황일 때 이런 거. 저는 되게 일단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사실은 긴장되면은 우리가 속도감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주니어 우리 아마추어인 상황에서는 되게 아마추어 다른 골퍼분들도 눈 깜짝할 새에 끝나는 것처럼 시합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쫓기임 할 땐 더더욱이나 다닥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해지지 않게 오히려 속도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많이 추천하고 많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저는 이 지금 거의 한 10m 안팎 끼고 공이 떨어지고 나서 굴러가는 거리감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이 보면은 백스윙 간 상태에서 이걸 되게 박아치거나 혹은 속도가 되게 많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 속도감이 이렇게 뭐 박혀 있을 때도 그렇고 매 상황에서 백스윙하고 임팩트하고 팔로우 때 속도가 일정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볼 위치는 뭐 공이치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겠지만 이것도 더 많이 굴리면 오른쪽에 둘 거고 조금 더 부드럽게 치면은 중앙에 두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도 조절에 있어서도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스윙이 1로 시작했는데 3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1, 임팩트 때 1, 팔로우 때도 1 속도가 일정하게끔 만드는 연습이 코스에서 시합 때 그 긴장감이 오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몇 개 쳐볼래요. 잘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짧은 것도 이제 그냥 큰 스윙에 작은 스윙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짧은 것도 약간 컷을 치고 짧은 것도 약간 훅을 걸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러닝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줘. 네, 이 웨지를 보면은 로프트 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치고 나서의 마무리가 굴리려고 했었을 때는 이 로프트가 열리지 않게끔 마지막 마무리를 꼭 한번 쳐볼게요. 봐봐, 손이 돌아가. 네.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브로우 맞아요. 스핀을 맞아요. 지금 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굴리고 싶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스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띄우고 싶을 때는 절대적으로 굴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탄도 조절이 아니라 약간의 드로우 페이드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띄워야 될 때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 페이스가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을 치고 나서도 끝까지 페이스 유지하고. 네, 페이스가 열려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마무리 동작에서 사실은 로프트 컨트롤만 해줘도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점차적으로 아마추어가 끝나고 프로가 되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프로님도 조언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굴리고 싶을 때 굴러가게 만들고 띄우고 싶을 때 절대적으로 스핀을 낼 수 있는 것만 터득한다면 저는 좀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효율적으로. 아주 좋아요. 여기 오는 선수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공략하고 탄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속도, 볼의 속도감, 그린 주위에서 속도감에 의해서 전체적인 상상력을 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또 굴릴 때는 약간 드로우 맞아요. 스핀도 치고 페이드 스핀도 치고 이렇게 한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사실은 골프장 나가게 되면 라이가 좋지 않으니까 계속 이 색다른 상황에 다 던져놓은 상태에서 저는 매번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냥 시합처럼. 그래서 연습을 좀 시합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맨땅 같은 데서 또 바뀌잖아요. 약간 이렇게 네, 더 가까이 이렇게 세워놓고 손목 쓰지 않고 좀 이렇게 퍼터처럼 치는 것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거의 다 맨땅이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저 뒤에 거 친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또다시 약간 드로우 느낌으로
이렇게 치고, 그래서 지금처럼 흙 뿌려놓고 막 이런 데도 가서 올라가서 막 엄청 연습해보고, 사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할 나이니까. 이게 근데 수준별로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웨지 이게 56도나 58도 가지고 너희들이 연습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 수준이 되면은 이 웨지를 가지고 낮게 치고 탄도를 높게 치고 스핀도 덜 주고 많이 주고 방금처럼 범프앤 런샷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내가 90대 정도 친다. 90개 100개 이쪽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웨지 갖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데는 피칭이나 9번, 8번, 7번 이런 걸로 굴리는 게 더 낫다. 근데 우리도 시합 때는 맞아요. 피칭 9번, 8번도 치는데 이제 프로들은 이 웨지를 잘 다루는 연습을 한다고. 이 하나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로 여러 다. 가지 샷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너희들이 막 경험하면서 해보라는 그런 그래서 뜻이죠. 저는 웨지는 사실은 딱 4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4가지? 네, 여기에서 마지막에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짧게 해주거나 길게 해주는 거. 거기에서 그 4가지의 조절력만 키우게 되면은 솔직히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프로치가 항상 망가질 때 보면은 왜 굴려야 되는데 짧게 가고 짧게 치고 싶은데 멀리 갈 때 항상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팔로우 조절하고 그리고 페이스 컨트롤만 연습한다고 하면은 그 긴장감 속에서도 오히려 되게 자신감 많이 생기잖아요. 확률 좋아. 높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뒷땅 안 나게 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뒷땅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근데 사실은 아까 프로님이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일단 뒷땅 나시는 골퍼분들 보면은 거의 다 뒤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너무 뒤로 와. 네, 뒤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뒷땅을 치는 골퍼분들도 많은데 네, 이거 아니면 정말 대표적으로도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공을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뒤로 몸이 뒤로. 네, 공을 치고 나서도 오른쪽에 남아있는 골퍼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뒷땅 때문에 고생하시는 골퍼분들은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제 중심이 왼쪽에 살짝 비율적으로 6대4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드레스 때 왼쪽에 실어놔도 오른쪽으로 오는 골퍼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어드레스 하고 나서 백스윙 때도 왼쪽에 임팩트 때도 팔로우 때까지 왼쪽에 계속 좀 더 유지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드레스 때 왼쪽에 둔 상태에서 계속 왼쪽에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저는 그 백스윙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수위 있는 친구들이 뒷땅이나 탑볼이 나는 이유는 이게 치고 어드레스 선 상태에서 공을 치고 나면 이 왼쪽 어깨가 안 돌아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안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평소에 여기서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 손으로 많이 잡고 잡아놓고 이렇게 몸 돌아가면서. 짧은 것도 백스윙 때 살짝의 코킹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쇼게임이라고 손목 쓰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꺾을 상황에 때는. 따라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이게 저는 임팩트 구간에서 회전하려고 하기보다 백스윙에서부터 이 삼각형하고 클럽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로 회전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하나로. 네, 백스윙에서부터. 근데 저도 해보니까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면은 좀 거리감 조절이 저한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막 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백스윙에서부터 탑에서부터 회전하는 느낌 살리면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맞고 좀 갑작스럽게 회전되는 여기서부터 느낌이 백스윙할 때 이렇게 잘 몸하고 삼각형 유지하면서 네. 한다는 느낌. 여기에서부터 탑에서부터 삼각형하고 손목도 그냥 손목 각도도 다 같이 지키면서 이렇게 회전될 수 있게 좀 연습을 요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네,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그것도 같아요. 이게 풀리면은 일이 생기거든.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끝나는 거죠. 거의 어프로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혜원이.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자마자 왼손이 엄청 많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공이 이때는 더 덮인 상태에서 릴리스가 되면서 강하게 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위크하게 잡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뒤에서 보면 아까 프로님이 조언하셨던 것처럼 뒤로 플랫하게 가는데 이게 사실 그립에서 되게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립에서 많이 덮여 있으면 우리가 덮인 만큼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위크하게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올라갔었을 때 터치가 훨씬 좋을 거예요. 한번 해봐.
그리고 30m 치기에는 스탠스가 조금 작아서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중심을 받쳐줘야 되는데 작으니까 우리가 치려는 거리 대비 되게 몸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약간만 더 스탠스 넓히고 위크하게 잡은 상태에서 그쵸. 그리고 올라가는 각도가 아까 프로님이 놔줬던 그 샤프트 각대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게 연습 스윙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쳐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 베이스 자체가 이 헤드를 이렇게 열어서 누워놓고 치는 게 있어가지고 헤드는 열어놓고 왼손을 덮고 잡으니까 이게 사실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의도하는 거라. 그래서 페이스는 조금만 더 스퀘어로 놓고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 여기처럼 타이트한 데서 열어놓게 되면은 되게 날로 맞게 되거든. 그 아까가 계속 날로 맞았던 게 좀 더 지금 그렇게, 괜찮은데요? 편안하게.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숏게임만 하면 너무 하루 좋고 종일 이것만 해야 네. 되는데 하루 종일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 되게 신기하게 그 태국에 훈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벙커샷 한 게 지금도 잘 돼요. 그때 했던 것들이. 그때 했던 게 그 3일 동안 몰아서 벙커샷만 했거든요. 그때 했던 게 엄청 길게 가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루에 숏게임도 하고 뭐 드라이브도 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하루 종일 숏게임만 해보고 하루 종일 퍼터만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본인만의 감각이 그렇지. 고유의 거기서- 감각이 거기서 생긴다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습도 조금 더 필요하고 안 됐었을 때 프로님한테 더 물어보면서 하루 종일 이 숏게임을 계속 연마하면 엄청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 굿. 오히려 아까 음. 제가 얘기했던 페이스 컨트롤에 대한 것만 연습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잘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그 약간 되게 제가 엄청 많이 표현할 때 그 굴리고 그리고 이제 세우고 싶을 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오른손이 이 헤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로프트라고 오른손이? 생각해요. 오른손이? 또 단순하게 오른손을 덮어주면은 낮게 가고 훅 날 거고 치고 나서 오른손을 약간 하늘 쪽으로 제껴주게 되면 페이스가 누워서 적게 나간다고 개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내가 어떤 뭐 왼손 누군가에는 왼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른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공 치고 나서 손바닥의 모양만 오히려 내 헤드다라고 개념을 좀 잡고 연습을 해도 저는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벙커에서 몇 시간 했다고? 8시간? 8시간. 8시간? 네. 벙커에서 8시간 가면 지금 한 프로님이 봐봐. 넓게 스탠스를 잡았지. 네. 그리고 자세를 상당히 낮췄지. 이 거리가 여기가 지금 10m 정도도 안 돼. 네. 한 7, 8m? 좀 가까운 데를 치는 거거든. 그럴 때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를 낮춰져 있잖아. 스탠스가 왜냐하면 넓잖아. 왜 그래요? 낮춰서 낮은 상태에서 올려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리도 짧게 보내야 되고 높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낮게 있어야지 올려 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작게 서 있고 그리고 몸이 서 있게 되면 박아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낮게 둔 스윙이 좀 상태에서 완만하게 들어가. 네, 완만하게 사실은 이제 벙커가 약간 모래를 찍어서 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백스윙도 손목도 많이 쓰게 되고 찍어서 치려고 많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헤드를 앉은 상태에서 낮게 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세 낮추고 이건 더 작게 보내줘야 되니까 많이 열고 낮고 낮은 상태에서 올려치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낮게 했기 때문에 올려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저는 이 공을 이렇게 찍어서 쳤었어요. 날로 찍어서.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오히려 발 낮게 해주고 낮아지려면 사실은 스탠스가 좁은 상태에서 낮아질 수 없어. 스탠스를 넓게 해주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열어놓고 낮게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괜찮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터득하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진짜 너무 바로 옆 사이드에 막 3, 4m 붙어 있고 이런데 해외 나가면 선수들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저렇게 쳐야 되는구나.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만약에 여기에서 공을 더 세우고 싶다. 약간 그럴 때에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열어줘요. 이렇게 헤드페이스가 저를 바라볼 수 있게. 이게 사실은 공이 떨어졌을 때 내리막인 경우도 있잖아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열어주게 되면 지금도 바운스로 제대로 못 친 거예요. 연습 부족해서. 원래는 더 잘 쳐야 돼요. 네. 됐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벙커의 깊이를 얼마만큼 파냐에 따라서 거리감이 바뀌잖아요. 정말 단순하게 내가 짧게 보내고 싶을 때는 넓게 서서 낮게 쳐가지고 깊게 파고, 조금 멀리 보내고 얇게 떠야 될 때는 스탠스 적게 서고 살짝 세워만 주면 스탠스도 조절하지만 전 명치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스탠스를 넓혀 섰을 땐 당연히 깊어지잖아요. 스탠스가 좁아진 만큼 명치를 약간 세워줘요. 세워준 상태에서도 사실 회전은 끝까지 해주거든요. 약간은 여기를 이쪽 바라보는 느낌? 정면, 원래 공을 바라보게 되면은 가슴이 공 쪽을 보잖아요. 전 오히려 지금 정면에 카메라 잡고 계시는 PD님들 바라보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세워놓고 거리감을 좀 조절하는 편이라서 사실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엄청 많이 느는데 같이 연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골프가 진짜 성장을 많이 하는 거라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되게 벙커샷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벙커샷 칠 때 약간 이렇게 칠 것 같은데 아까 어프로치처럼 멀리 있는 벙커샷을 칠 때는 사실은 헤드를 제껴주는 동작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벙커샷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제껴치는 게 멀리 칠 때는 나오면 안 되는데 멀리 치는 샷에서 공이 치고 나서도 오른쪽에 더 남아있고 헤드가 제껴지는 동작이 바로 눈에 보여가지고 오히려 내가 멀리 안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몸이 뒤로 누워서 페이스도 로프트가 눕게 되는 거니까 공 칠 때 헤드 페이스도 제껴지지 않도록 좀 잡아주되 상체가 약간 더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도 살짝 내 헤드 페이스 로프트가 제껴지지 않는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손의 감각도. 나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벙커샷 할 때는 내가 헤드의 깊이감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선택을 의도적으로 꼭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 손의 깊이감을 유지할 건지 넣어줄 건지 이건 감각적인 연습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어디 타격해야 될지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 뒤에 때렸다가 공 때렸다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공 반개 뒤인지 공 하나 뒤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지금 정해놓고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와, 이거 요거 바로 그냥 요 앞에. 저는 사실은 이 라이에서 하는 게 그 발보다 공이 높아서 여기서 이렇게 좀 공위치랑 높이감을 발을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저는 힐업을 해요. 이렇게 너무 내려놓고 치면 치고 나서도 너무 플랫해져서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네, 살짝 이렇게 높이감을 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칠 것 같아. 이게 응용력. 멀리 서서 공 컨택도 잘 안 나오고 스윙이 근데 봐봐 나. 쟤 여기 잡으면 반칙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잡아. 이렇게 잡아놓고 봐봐.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얘를 짧게 잡으면 이거 걸려버린 거야. 이거 걸려버리니까 짧게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근데 봐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냐면 짧게 잡거든. 이렇게 옆으로 빼. 이렇게. 여기서 어차피 승모가 안 써 임팩트까지. 왜? 여기 뭐 10m도 안 돼요. 그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금 딱 요거야. 이렇게 나와. 그리고 딱 잡아. 그리고 뭐 이게 힘이 필요 없어.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딱 대놓고 그냥 끝. 어우, 나도 한번 쳐봐야겠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세상에 편한 샷이 돼버려. 그래. 아, 쉽네. 크게 할 필요 없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편해 보이고. 쉬운데요? 엄청 쉬운데요? 이렇게 또 올라가 대놓고 봐. 저도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고 간단해서. 오늘 우리 고생해준 우리 한프로님 오늘 어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제가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니 그리고 프로님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수들 이렇게 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보람도 느끼죠. 네 보람도 많이 느낄 것 같고 아무래도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또 네. 와요. 그래서 우리 좋은 얘기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가까이 있는 누군가 저 우리 한동훈 프로님 나도 알아. 그 프로님 그래서 나도 국가대표 꿈을 거기서 키웠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게. 너희도 그렇게 할 거지? 네. 그래도 뭔가 목표 의식을 좀 더 심어주고 본인들이 목표하는 거에 대해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옆에서 아 잘하고 있나? 엄청 많이 응원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동훈 프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컷! 컷! 컷해! 잘하고 있어. 아유,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마워.